그 다음에 이제 MBC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제어가 재승인 심사가 12월에 지금 예정돼 네. 있습니다. 방문지 이사를 바꾸고 만약에 이걸 민주당이 이걸 저지를 못하게 되면 방문지 이사 바꾸고 사장까지 바꾸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해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 제어과 관련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용기 의원이 다른 의원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이 경험을 갖고 예, 예. 계시잖아요. 이게 방송사 재허가 예,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 방송사 재허가는 요식행위였어요. 뭐 3년 5년에 한 번씩 방송위원회에서 재허가 기간이 돌아오면 그냥 형식적인 서류 받고 재허가를 해줬는데 2004년에 제가 ITV 있을 때 예. 저희 대주주가 경총 회장이었는데 뭐 방송을 장악하고 또 대주주 밑에 회장이 방송을 사유화해 갖고 그때 ITV를 자기 선거 캠프화하고 그리고 ITV에 오는 학생들을 잠재적인 유권자로 만들고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방송사를 선거 캠프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폭로하는 뉴스 리포트를 ITV 메인 뉴스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사 현직 회장을 자사 메인 뉴스에 고발하는 일본 54초짜리 메인 뉴스를 내보냈는데 그때 이제 사측에서는 못 나가게 했죠. 근데 이제 뭐 기자협회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우린 이거는 언론인의 양심을 걸고 이런 거는 우리가 고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못 나가게 하면 우리는 주조종실, 부조종실 다 점거하고 내보내겠다. 결국은 회사가 포기하고 그게 뉴스에 나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사상 가장 상징적인 뉴스가 됐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SBS가 자사 뭐 윤서영 회장을 고발하는 리포트를 메인 뉴스에 내보낸다. 어렵죠. 상상하기 어렵죠. 살아있는 네. 권력인데 네. 그리고 KBS가 현직 사장을 그렇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ITV 재허가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런 회장 그리고 이런 대주주하고는 방송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단적 실업자가 돼도 괜찮으니까 네. 재허가를 취소해도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ITV가 재허가 취소당했죠. 취소됐죠. 그런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가 요식행위에서 실질적 재허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재허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 ITV 구성원들의 어떤 희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엄청난 제어가 권한을 쥐게 됐고, 근데 그런 제어가 권한이 이제 지금은 MBC 같은데 아주 안 좋게 적응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올 연말에 MBC가 제어가인데 MBC가 지금 방심위가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열을 해갖고 벌점이 한 100점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현재 예. 그러면 제어가에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감점을 받으니까요. 음. 그만큼. 저번에 이제 TV조선 제어가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갖고 제어가 심사에 들어갔던 심사위원들 처벌을 했죠, 뭐. 예, 직원들을 처벌을 했는데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만약에 방송법이 통과가 뭐 적용 거부권 행사에 적용이 안 된다면 MBC 이사진 바뀌고 사장 바뀌고 그 사장이 제어가 심사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MBC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방송사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ITV 그 당시에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앞장서셨고 불이익도 당하셨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노조를 포함해서 구성원들이 이거 방송을 좀 상업 방송이지만 공영성이 높은 상업 네. 방송 만들자. 그 새로운 이제 그래서 뭐랄까, 이제 경영진 이걸 이제 찾았잖아요. 예. 그런 과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어가 취소가 되고 예, ITV 가.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주창한 게 공익적 민영 방송이라는 그랬었죠. 새로운 모델을 그러니까 예, 맞아요. 민영 방송이지만 공익적이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예. 거기에 목표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소유구조 개편, 민영 방송이지만 소유구조를 약간 그러니까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그런 공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적 자본이 100%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장 공모 추천제를 비롯한 제도 개혁.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개혁. 이렇게 세 가지가 공익적 민영 방송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공익적 민영 방송의 기치를 들고 2년 반 동안
풍찬 노숙을 하면서 만든 게 OBS인데 맞아요. 생각보다 OBS가 그 역할을 아직 못했죠.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예. 안타깝게 됐죠. 근데 그냥 OBS로 또 오셔가지고 거기서도 노조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예. 두 차례인가요? 세 차례인가 노조위원장을 예, 예. 계속 하셨는데 네. 그때도 대주주와 계속 이제 방송 뭐랄까요? 그 정상화 또는 공익성 보호 이걸 계속 싸우신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OBS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공익적 민영 방송에 대해서 OBS 대주주도 동의를 하고 선언도 했어요. 아, 우리는 공익적 민영 방송을 하겠다. 만들겠다. 자본과 대주주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대주주가? 또 OBS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방송 환경, 또 네.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점점 더 OBS도 그런 길로 가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어가 얘기를 했는데 제어가가 하나 있고 예. 또 정권에서는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이런 것 같아요. KBS 민영화, MBC 민영화, 네. 그러니까 KBS ETV 민영화, 예. MBC 민영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YTN 민영화처럼 예, 민영화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잘 알고 그렇죠. 피부로 절감했기 때문에 예. 공영방송 민영화 된다는 거는 음. 이건 정말 그 언론계의 사형 선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축인데 맞습니다. 공영방송을 민영화시킨다면 저는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이라든가 정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은 너무나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예, 상당히 있죠. 큰 역할을 하는데 예. 상당히 약간 극단이잖아요. 양극단에 있는데 예. 그래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공영방송, 레거시 미디어, 또 지상파 중에서도 공영방송의 어떤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공영방송마저 없어진다면 저는 예. 이거는 언론 황폐화되고 국민들이 너무나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예. 정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예. 그래서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예. 언론 정상화가 필요하고 그게 방송 예. 3법과 플러스해서 방통위 설치법의 예.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